자, 그래서 오늘은 영광중 3학년이 빠져있는 관계로 조금 리스크가 적은 4의 2단원 152페이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저는 또 오늘 내일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해야겠네요. 자, 자신있게 말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어는 말하기 파트이고요. 여기서는 크게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말하기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말하기 불안. 그래서 서홍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조금 나갔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이 수행평가 시즌이기도 하고 행사가 좀 많아서 수업이 좀 끊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단어는 그나마 조금 부담이 덜 하거든요. 글을 읽을 것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좀 적고, 굉장히 내용도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기 불안이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시험 포인트고요. 개념. 두 번째, 그런 게 왜 발생하냐? 원인.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대처 방법 해가지고 이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말하기 불안의 개념과 원인,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말하기 상황을 점검해 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굳이 뭐 자세하게 안 읽어도 되는데요. 뭐 말하기 불안 온도계라고 되어 있죠. 보통 말하기를 할 때 대부분 불안함을 느껴요. 남 앞에서 대화를 한다는 게,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물론 저같이 발표 자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거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편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돼요. 그죠? 그쵸. 그 다음에 떨리는 이유가 그 친구들의 반응이 걱정되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죠? 말할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목소리가 떨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발표할 때 어떤 애들은 막 고개 쳐박고 자기가 발표 그 준비해온 자료만 읽는 애들도 있고, 그죠? 아니면 말을 하면서 점점 빨라지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보통 반응에 대한 걱정이나 아니면 실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 하게 되고요. 근데 대부분 경험이 많지 않아요. 남 앞에서 말할 경험이 없죠. 뭐 딱히 웅변학원 같은 걸 어릴 때 다니지 않았으면 딱히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려워합니다. 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까봐.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발표할 때는 가끔 선생님들 중에 그 친구가 발표하고 나면 꼭 질문해라 하는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원래 친구 발표에는 질문을 웬만하면 잘 안 하게 되죠. 그죠? 약간 자기들끼리 약속이에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어떡해요? 걔가 나중에 다시 청중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어려운 질문 할 수 있죠. 그죠?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 이런 걸 웬만하면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나서지 않는 편이죠, 보통. 그래서 특히 대학교에 가면 조별과제 되게 많이 해요. 뭐 조별과제 얘기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회피하는 파트가 뭐냐,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역시 발표죠. 근데 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 발표를 제가 했어요. 웬만하면. 왜냐면 남이 발표하면 좀 답답했거든요. 발표를 왜 저렇게 하지? 야, 저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하고 항상 제가 그냥 나서서 발표를 했고요. 근데 단점은 뭔지 알아요? 발표를 하면 내용을 다 알아야 발표가 잘 돼요. 그럼 뭘 하게 되냐면 PPT를 만들어요. PPT 만드는데 굉장히 깊게 관여하게 됩니다. 발표를 잘 하려면. 왜냐면 발표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 국어 선생님을 하면서 최대한 지양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읽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왜?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애들이 정말 지루해요. 왜? 눈으로 쓱 보면 이미 다 읽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또 읽고 있으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딴 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PPT를 내가 만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PPT를 내가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잘 만들려면 뭐 해야 되면 자료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자료조사도 하고 PPT도 만들고 발표까지 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나를. 대학교 때. 막 저랑 같은 조 되고 싶어가지고, 막 같은 조 안 되면 막 삐지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랑 하면, 풀코스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발표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랬었죠.
근데 뭐 제가 그때는 생각지 못했지만 물론 꿈은 교사긴 했지만 이렇게 발표로 평생 말하는 걸로 먹고 살게 될지는 모르긴 했었어요. 자, 아무튼 좀 딴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넘어와서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불안을 느끼는 이유 원인,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말하기 불안 온도계의 눈금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평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편인데 말할 때 실수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어서 아예 도전하지 않는 성격이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게으른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되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 예를 들어 학생이시니까 학생으로 예를 들면 시험 뭐 한 일주일, 2주일 남았을 때까지 무계획으로 삽니다. 게으르니까요. 공부를 안 해요, 잘. 뭐 나름대로 머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수업 들으면 그냥 어느 정도는 내용은 아니까 안 하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가 발동하냐? 완벽주의자 성향이 발동해요. 할 거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막 일주일 빡세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코피 흘리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쿨하게 어차피 실수할 거 포기하느냐. 그럼 보통 게으름 완벽주의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가 어느 정도는까지는 올라갔었는데 그 이상 뭔가 최상위 레벨까지는 못 올라갔던 이유가 아마 이런 완벽주의자 성향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나중에 생각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은 직장인이잖아요. 책임감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게으를 수 없죠. 그죠? 일을 할 때 게으르면 저를 내년엔 못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때만큼은 제가 좀 제2 성향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끔 MBTI 얘기할 때 제가 P 성향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놀라요. 선생님한테 공부 배울 때 제2 성향 같으시던데요? 저 철저히 P인데 원래 P는 사회생활 하면 J처럼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J이실 것 같은데? 네,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무계획으로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재밌죠? 그래서 반대로 J는 계획 세우는 거가 약간 틀어지거나 내 계획대로 좀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약간 내가 뭔가 생각한 대로 일이 좀 굴러가야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근데 그러지 않으면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J는. 반대로 좀 게으른 성향은 장점은 뭐냐면 걱정이 없어요. 천하가 태평하거든요. 되게 물이 흐르는 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보죠.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딴 얘기 많이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자, 발표 불안에 대한 얘기 한번 실제 만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볼 때 심리적 불안에 대한 얘기 하게 될 거고요. 어떤 실제 발표 상황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짝깍짝깍 뭐 시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다? 불안한 심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불안한 심리를 묘사하는 거 뭐가 있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느리게 흐르는 시간. 근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 쓸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밑에 내려가면, 그죠? 두 번째, 여기 꽉 쥔 손이죠? 그죠? 꽉 쥔 손, 주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영상 찍으니까 좀 잘 보이는 데다 놓고. 자, 세 번째, 그죠? 이거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를 떤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다음 차례는 그쵸. 원래 발표를 할 때, 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성향이 되게 소극적인 I 성향이 되게 강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특이하게도 성격은
좀 이렇게 판이 깔리면,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면 약간 무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는 이제 별로 떨지 않고 잘 하는데 언제가 제일 떨리냐?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발표하기 직전이 오히려 제일 떨려요. 그죠? 막 내 앞순서 막 하고 있으면 미쳐버리겠죠. 빨리 하고 내려오면 되게 마음이 편한데 바로 그때를 묘사하는 거고요. 그런 불안한 심리를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느리게 흐르는 시간, 꽉 쥔 손, 다리를 떠는 것 이걸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 나오죠, 그죠? 벌떡 일어나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 제일 싫다. 이러면서 염소가 그려져 있죠? 왜 난 연습처럼 목소리가 떨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 염려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으로 또 넘어가면 이번에는 리코더 시험이죠. 저는 발표는 잘했는데요. 중학교 때 리코더 시험 진짜 싫어했어요. 리코더 그 앞에 나가서 리코더 부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코더 시험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다. 삑살이 나는 거에 대한 묘사이죠. 그래서 말하면 실수하면 어떠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는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미리 걱정하게 되고요. 이런 사소한 걱정 때문에 막 손에 땀이 나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손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긴장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그쵸. 이 눈.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팁 아세요? 어디 바라보면 되게 좋다. 눈 바라보기 힘들 때. 미간? 그렇죠. 미간이나 아니면 여기 인중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되게 눈을 아이 컨택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 컨택을 어려워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일부 분들은 굉장히 아이 컨택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 이러면서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유들을 쭉 파악해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떨려서 이상한 목소리, 그쵸? 삑사리가 날까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실수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네 번째,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다섯 번째, 자신만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되어서. 그죠? 시선이 부담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원에서는 이제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불안의 원인을 한 5가지 정도 살펴봤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 포인트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습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수업하는 걸 연습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빈 강의실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거울 보면서 막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제스처나 발표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려면 생각보다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되게 물론 지금도 제가 좀 삐걱거리는 게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직업을 꽤 오래 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학교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걸 보고 나서 저 선생님은 약간 춤추는 것 같다. 동작이 되게 크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작이 큰 게 나아요. 발표를 할 때는. 왜냐하면 특히 이런 수업은 학생들의 대부분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앞에서 너무 정적이면 정적일수록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누구도 예전에 그랬는데 지코라고 알아요? 혹시 가수? 네. 지코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렇게 뭐 리듬 타는 이런 제스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거울 보고 연습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약간 힙한 약간 제스처 같은 걸 연습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다. 그냥 되는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중이 질문한 내용을 미리 짐작해보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걱정이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너무 긴장되었을 때는 호흡을 가다듬는 숨을 좀 쉬고요. 가다는 체조.
근데 이건 쉽진 않습니다. 갑자기 발표하다가 저 잠깐 긴장됩니다 하고 체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숨 쉬는 건 좀 좋아요. 그러니까 긴장할수록 많이 빨라지거든요. 막 정신이 없어져요. 그럴 때 잠깐 한 템포 쉬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한 템포 쉬면 그 시선이 더 잘 느껴져서 약간 긴장을 더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발표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같은 거 보면 가끔 내가 진짜 모르는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후에 혹은 생각해본 후에 다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생각보다 나쁜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꾸면에다가 헛소리 하면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은 답변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해결 방법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청중의 태도를 참고하여 발표를 마친 송우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써보자. 자, 우연히의 발표를 들으면서 동의하는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고개를 끄덕인다, 이게 혹시 무슨 표현 방법이냐면 준언어적, 비언어적 이라고 했을 때 이건 비언어적 표현이죠. 뭐를 나타내는? 경청을 나타내는, 그죠? 기본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정리해뒀다가 발표를 마친 뒤에 따로 물어보았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청중의 태도입니다. 자, 선생님이야? 아니지, 학생이죠. 왜 여학생은 이렇게 그리고 남학생은 이렇게 그릴까? 자, 우연히의 발표를 경청하는며 중요한 내용은 공책에 정리했어. 그죠? 여주인공이 안경을 벗고 이 남자 주인공을 연결되나? 자,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갑자기 그림체가 달라져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연한 발표하는 내용은 잘 들었어. 목소리 좀 떨렸지만 적당한 속도로 발표해 주어서 내용을 잘 들을 수 있었어. 자,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긴장되었을 때 청중을 배려해 주어서 고마워. 그죠? 발표를 할 때는요, 일부러 좀 천천히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왜? 보통 또박또박 말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적어놓으면서 듣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뻔한 내용이라서 뭐 더 읽지는 않을게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칼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8문제 풀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자, 한번 8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해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말하기 불안의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저 성격이 성극적인 편이다. 평소 자신감이 부족하다. 주로 차분하고 슬픈 노래를 즐겨 듣는 편이다. 이거하고 발표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2번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알맞지 않은 거. 반응을 걱정해서 불안을 느끼고요. 말할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아니죠. 준비를 덜해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목, 여기 배경, 등장인물, 상황 나와 있고 당연히 제목은 발표를 할 때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얘기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이 말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면 목적을 가다듬고 있다. 뭐 나쁘지 않고요. 송우현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 전 초조해하고 있고요. 송우현이 자신의 발표자로 호명된 것은 감격? 아니죠.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만약에 나타난 송우현의 상황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손바닥이 흥건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짐, 자신있게 말을 하지 못한 발표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 만화에서 송우현이 발표 시간을 싫어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비웃을까봐 뭐 짓궂은 질문 혹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까봐 이런 것들은 맞고요.
싫어하는 이유구나. 직구된 질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 혹은 어려운 질문 할까봐 그런 거고, 그저 비웃을까봐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도 당연히 틀렸고, 그래서 4, 5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다음 발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얼마쯤 말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당연히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질문한 내용을 미리 짐작해보고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답해주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발표를 듣는 청중의 태도를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동의하는 발표 내용에 고개를 끄덕인다. 혹은 궁금한 점을 메모에 넣는다. 혹은 동의하는 부분에 고개를 끄덕인다가 정답이었구나. 그 다음에 그죠? 발표자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칼럼입니다. 칼럼. 칼럼은 여러분들 뭐랑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얘는 논설문과 비슷하다, 논설문의 한 종류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어렵게 하시려나? 원래 이 칼럼은요, 정확히 말하면 중수필이긴 해요. 이게 중수필이긴 한데 그래서 수필은 수필인데 일반적인 경험을 쓰는 수필이 아니라 어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수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칼럼이라고 하면 수필이지만 뭐의 성격에 더 가깝다? 주장하는 글의 성격에 좀 더 가까운 특이한 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칼럼 하면 보통 신문 같은 데 올라가는 사설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수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발표 불안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다반사였고 목소리가 떨려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 머릿속 말들이 수증기처럼 날아나가 버릴까 두려워서 종이에 꼼꼼히 적어놓고 읽기도 했다. 하지만 웬만해선 잘 안 떤다. 네, 불안을 극복했다는 거죠.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 그 전에 발표하다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텐데 라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 불안해졌는데, 그죠? 실수할까봐. 자,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라며 뻔뻔함을 키웠더니 불안이 줄었다. 실수할까봐 떨릴 때에도 차라리 실수해버리지 뭐 라고 속으로 욱적이니까 오히려 덜 긴장하게 되었다. 자,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기를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 편해졌다.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이 확 줄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불안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사람은요, 부정어를 생각하면요 그거에 더 집중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잠이 안 올 때 왜 잠을 못 자? 잠자야지 라고 생각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게 돼서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차라리 잠이 잘 안 올 때는 그래 잠이 조금 한 2, 30분 못 들어도 괜찮아. 조금 이렇게 눈 좀 감고 있지 뭐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오히려 잠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실수에 점점 집중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게 바로 극복 방법 1입니다. 극복 방법이 이 칼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마다 불안해진다면 찾아오는 이가 꽤 많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표가 공포라고 했다. 본인이 세운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 10년 연설을 하는 것이 두려워 아래 사람에게 대신시키는 사람장님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더라, 발표를.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내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겉만 보고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니 내 안에 남아있던 불안도 날아가 버렸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죠. 뭔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예, 어떤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니 예, 이게 이제 극복 방법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발표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발표가 떨릴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얘기할 때 떨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 눈빛이 있어요. 그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을 때 저 선생님 잘 가르치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눈빛이 가끔 학생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긴장을 해서 이렇게 겁먹는다기보다는 그래? 뭐 보여주지? 그러면 이제 일부러 막 교재 없는 어려운 내용도 한 번씩 해주고 예, 이러면 이제 또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예 떨림이 없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떨림이 있으니까 내가 떨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발표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불안해도 되고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은 한결 편해지기 마련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 예,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발표 불안 해소 방법입니다. 예,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 예, 이게 이제 정리하면 이 한 문장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되어 있어요. 극복 전과 극복 후. 예,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것이라 생각했다. 예, 하지만 창피해서 나가지 말지 뭐 라면서 생각의 전환을 했다. 실수할까봐 떨렸다. 차라리 실수해버리지 마. 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음 좀 단단히 먹어 라면 자칫 다그치기보다는 불안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죠? 그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극복사를 다른 걸 더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됐고요. 자, 영어까지 한번 해보고 예, 이 단원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말하기 불안의 개념입니다. 개념 중에요.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에 예,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안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어요. 예, 말하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예, 두 번째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불안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유창한 말하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무조건 유창하게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 철저한 준비와 연습만이 그죠? 이런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문제 풀어보죠. 9번부터 12번까지 4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12번까지 해설하고 마무리 해보자. 자, 이 단원을 왜 먼저 하는지 알겠죠? 그냥 가벼운 단원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서울정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많이 나오기보다는 학습지가 나오면 학습지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은. 왜냐하면 이 발표와 관련돼서 학습지에서 새로운 개념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가 학습지에서 좀 더 많이 나왔지 교재에서 나올 건 거의 없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이 글에 나타난 글쎄의 예전 모습이 아닌 것은 3번이죠. 발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죠? 라고 했는데 예전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번입니다. 자, 글쎄 생각하는 발표 불안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남을 부러워한 것도 맞긴 하지만 자 11번 글쓰기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한 방법이다. 비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극복 전에는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극복 후에는 3번이죠. 창피를 당해도 편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말하기 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철저히 준비와 연습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죠. 자 말하기 불안은 공식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할 경우 생길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공식적인 경험에 대한 공식적인 상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발표 불안이 말하기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주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있게 말하기 158페이지 적용학습부터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반 친구들이 말하는 3분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부분을 읽고자 하는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취미, 책, 사람, 기타 뭐 이런 것들 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제는 나를 변화시킨 사람,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 뭐 이런 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발표를 할 때 처음에 인사 및 발표자 소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소개함으로써 발표를 시작하는 게 좀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계기. 그래서 여기에 이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삶의 목표를 잃었다.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라는 선생님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 치매 노인을 묵묵히 돌본 사회복지사, 그다음 치매 노인을 돌보며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러면서 끝부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보라는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긴 한데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13번.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에 대한 말하기 계획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주제를 정할 때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 나쁘지 않죠? 자, 2번. 나의 관심사에 대해 떠올려 보는 거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고려한 사람. 발표에 주어진 시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요.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는 발표할 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내가 짜증난다고 발표 안 할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다음 14번. 자, 말하기 주제를 고려할 때 다음 뒷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처음 부분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 가운데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면 만난 사람들, 그쵸? 여기 만난 사람들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기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문제가 나와 있고 글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입니다. 발표에 대한 평가 기준. 그래서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발표자의 평가 기준과 청중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발표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전 준비,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말하기, 그 다음에 크기와 속도, 그 다음에 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청중 같은 경우는 경청하였는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표자에 대한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크기와 속도, 그 다음에 사전 준비, 그 다음에 흥미와 수준 고려, 그 다음에 준 언어 비언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고는 아니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말하기 불안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빈칸 채우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개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입니다. 불안 증상의 원인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 혹은 말하기 과제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불안 증상이 생길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꾼다. 굳이 유창할 필요가 있냐?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만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만화에서 송혜연이 겪는 말하기 불안입니다. 자, 송혜연이 발표 시간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떨려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까봐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었고요.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을까봐 염려되었고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걱정했다.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또한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생길 때까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연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짐작해보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놓는 거, 그 다음에 깊게 숨을 내쉬거나 간단한 체조를 통해서 긴장을 푸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당당히 대답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럼까지 이제 가보죠. 자, 그래서 발표 불안의 글쓰기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한 방법. 극복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했다? 극복 후에는 오히려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실수해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뭐를 했다? 생각의 전환을 했다. 생각의 전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 불안의 글쓰기가 생각하는 말하기 불안의 이유와 해소 방법. 이유는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해석 방법은 불안해도 괜찮다.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는 걸 깨닫자. 자기 스스로 뭐 하지 말자.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죠? 그 다음에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자. 그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이 똑같더라.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는 뭐뭐 풀 거냐면요. 161페이지하고 166이에요. 페이지 161하고 166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풀고 마무리해볼게요. 말하기 불안은.
네, 가보도록 하죠. 예. 자, 1번부터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다가 나보다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제 정답은 1번이겠죠? 이게 이 글의 주제니까. 자, 2번 가문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알맞지 않은 것은 역시 2번 되겠죠. 실수하고 있진 않아요. 실수를 걱정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낭의 문단에서 나타난 글쎄 예전 모습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심장이 두근거림이 들어가면 되겠죠? 심장이 두근거림. 자, 그 다음에 4번 나무에서 글쓴이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2번입니다. 생각 전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글쓰기가 불안이 가는 극복하는 방법의 방안에 대해 방해 요소 아니죠. 자, 넘어오도록 할게요. 166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수 많지 않죠? 별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가에서 만면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그죠? 정답은 4번? 4번이죠? 4번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문왕과 나무단의 발표자가 발표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2번이죠? 주제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제는 똑같아야 되고요. 반응은 살펴보긴 해야 되지만 다른 건 바꿀 수 있지만 주제는 바꾸면 안 되고요. 자, 16번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밑줄이라고 했을 때 기억 밑줄은 눈동자 위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만 쳐다보는 친구들 시선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좋죠. 왜냐하면 제가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말하기 불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